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최대 미스터리 사건은 이제 내일 선고 공판이 나오는 울산 시장 청와대 공작 개입 사건. 그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내일 아무튼 1심 판결이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비밀과 비밀로 겹겹이 쌓여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딸 문다혜 일가족 태국 이주 사건입니다. 딸 문다혜 일가족 태국 이주 사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해외에서 생활하던 그 대통령 일가 부치들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귀국하겠어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일가족, 그것도 친딸 가족이 되는 순간 위험 리스크 요소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경호 인력도 나가야 되고 현지에서 하려면 말이죠. 또 이런저런 뭐 구설에 오를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귀국해서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우리들이 가진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인일인지 문다혜 씨 부부는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태국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태국으로 나가면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남편 있죠, 그 자식 있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직업을 뭘 가질 텐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이상직이라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 이스타 항공의 실소유주, 횡령 500억 혐의로 이제 감방에 들어있는 사람, 의원직은 이미 박탈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관련이 있는 걸 다 드러났죠. 뭐 이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에 있는 건 이스타항공, 태국에는 타이 이스타젯. 거기 뭐 이제 돈이 뭐 100억 가까이 갔다 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76억인가가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76억이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그 문다의 일가족을 건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뭐 물증이 나와서 수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취재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상직이 딱 시치미를 떼었거든요. 우리랑 관계없다. 문재인 지금 그 문다혜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전 사위 이름이 서창호. 그다음에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였던 사람이 박석호입니다. 이거 다 이름 공개되어 있거든요. 아유 뭐 그냥 여러분 몇 번만 검색하면 다 이름 나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거 뭐가 그런지 다 익명으로 써놨습니다. 익명 기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독자들께서 읽다 보면은 뭐 여기 무슨 A씨, 뭐 B씨, C씨 이날 뭐 A씨는 C씨에게 B씨가 뭐 어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이거 독자들한테 매우 불친절한 기사 행태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건 격가지 얘기고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다 실명으로 쓰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익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기사는 기사 자체를 싣지를 말아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아무튼 이 박석호라는 타이 이스타젯의 그 대표였던 이 사람이 검찰 전주검찰입니다. 전주 이상직이 전주이기 때문에 전주 검찰에서 지금 이제 이걸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상직이 타이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사위 서창호의 인적 사료를 책상에다 탁 놔두면서 박 사장, 박건호 사장이죠. 박 사장, 이거 잘 봐. 취직시키라고 프로필을 주며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 부정부패한 전직 그 이스타 항공의 저 사람이 뭐 어찌어찌 했다. 그게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일가족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의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의 혐의가 엿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2017년 6월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 뒤에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다 상황판 걸어놓고 매일같이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일자리. 뭐 한두 번 사진 찍고 피하라더니 나중에는 어디로 없어졌는지 어쩌는지 뭐 흐리뭉텅하게 이 용두삼이 돼버린 거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강조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니까 얼마나 강조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자리위원회 이상직이 떡 된 겁니다. 이상직인 도대체 누구 줄을 잡았길래 무슨 백이 있길래 이제 다들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개월 뒤 이상직은 그동안에 도대체 대통령한테 어떤 이쁨을 그렇게 독차지를 했길래 2018년 1월 달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등극을 합니다. 갑자기 이상직 가슴에 막 이런저런 훈장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마에 막 계급장이 붙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막 원스타 했다가 투스타 했다가 쓰리스타 했다가 일자리위원회 위원이었다가 중기진흥공단 이사장이 됐다가 그리고 바로 태국에서 문다혜 남편 서창호한테 타이 이스타젯 전무자리를 주는 겁니다.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창호한테 전무자리를 두는 겁니다. 그 회사의 넘버 2.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상직은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전주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4가지 말씀드렸죠. 일자리위원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그 다음에 사위 채용,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이런 일들이 아무런 연관성 없이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지요.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너무나 철저하게 맺어진 인연처럼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은 인과관계 있어도 상관없지만 대통령과 일개 이스타 항공의 그 실소유주 사이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면 이건 뇌물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이상직이가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 언제가 자기가 풀려날 텐데. 풀려나면 이상직이가 있을 텐데. 풀려나면 이제 문재인도 있을 텐데. 끝까지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상직이가 타일랜드 방콕에 왔었어요. 제가 사장실에 있는데 와가지고 턱 이게 서창호 야 이게 통 사위야 알았어? 무의 저 대통령을 되게 부의라고 부르거든요. 부의 사위라고 묻지마 채용. 저 적당히 알아서 높은 자리 전무가 좋겠네.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